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끝이 시린 아궁이 옆 바닥에 스며든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오빠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다. 식은 밥풀이 그릇 가장자리에 딱딱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정희야, 아직도 안 먹었냐? 부엌 문틈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숟가락으로 밥풀을 긁어내며 입에 넣을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했다. 밥알이 아니라 서러움을 삼키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시골 마을. 이 집에서 정희는 늘 마지막이었다. 밥상에서도 어머니의 눈길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도. 오빠 먼저 챙겨라.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다. 어머니의 말은 정희의 귓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안방에서 오빠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오빠 이불을 덮어주며 뭐라 속삭이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왜 늘 남은 자리일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도 그랬다. 정희는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엄마, 나 전교 2등 했어. 어머니는 상장을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돌아섰다. 그게 밥 먹여주냐? 밭이나 매러 가라. 그날 저녁 정희는 다락방 구석에 상장을 접어 넣었다. 구겨진 종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얼룩은 며칠이 지나도 마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일은 언제나 정희의 몫이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학교 갔다 오면 밭일을 거들었다. 손은 까칠하게 갈라지고 발 뒤꿈치는 특이 일수였다. 오빠는 책만 보면 됐다. 어머니는 오빠는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도 공부하고 싶다는 말은 목구멍 깊숙이 삼켰다. 정희야, 물 좀 떠와라. 정희야, 빨래 널어라. 정희야, 장작 좀 패와라.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언제나 명령이었다. 칭찬도 관심도 아니었다. 정희는 자신의 이름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름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마당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그 별들은 자유로워 보였다. 아무도 저기 가라, 이렇게 빛나라 명령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 언젠가 이곳을 떠나 자신만의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내가 부를 거야.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정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터였다. 봄이 왔다. 마당 구석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지던 날 정희는 우체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다. 합격. 교대 합격 통지서였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몇 년을 혼자 공부했는지 모른다. 낡은 교과서를 등잔불 아래서 읽고 또 읽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꿈처럼 느껴졌다. 엄마, 나 합격했어. 교대 붙었어. 정희는 부엌으로 뛰어갔다.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국자를 든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오빠 대학 등록금이 먼저야. 네 학비는 어디서 나냐? 나는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도 할게. 안 돼. 집안 형편 네가 모르냐? 오빠가 대학 나와야 이 집이 산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다시 국자를 저었다. 그 등이 벽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합격 통지서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저렸다. 사흘 뒤 정희는 작은 보따리를 쌌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수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새벽녘 대문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마당에 서 있었다. 어디 가냐? 공장이요. 광주에.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낮게 말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그 말이 전부였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희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공장은 시끄러웠다. 기계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정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조각을 넘겼다. 바늘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였다. 허리는 뻐근하고 눈은 침침했다. 점심시간 다른 여공들은 도시락을 펼쳤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정희는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천천히 씹었다. 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언니, 여기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 여공이 말을 걸었다. 앳된 얼굴이었다. 네, 며칠 전에요. 힘들죠? 나도 처음엔 울었어요. 그래도 적응돼요. 여공은 환하게 웃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적응.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퇴근 후 정희는 좁은 기숙사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금이가 있었다. 그 금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 창문 밖으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켜 창가에 앉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정희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월급 계산서를 적었다. 밥값, 기숙사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 모으면 된다. 목표를 정했다. 야간 간호학교. 학비를 모아 거기 가면 된다. 날이 갈수록 손은 거칠어졌다. 밤에는 손가락이 저려서 잠을 설쳤다. 그래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쉬는 날이면 도서관에 갔다. 간호학 관련 책을 읽었다.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하나씩 노트에 옮겨 적었다. 정희 씨, 왜 그렇게 공부해요? 여기서 버는 게 나은데. 기숙사 동료가 물었다. 저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요. 다른 길? 여기도 괜찮은데.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다. 이대로 멈추면 영영 여기 갇힐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다. 정희는 야간 간호학교 원서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한정희. 그 이름이 낯설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그냥 한정희. 원서를 붙이는 날 정희는 우체국 앞에 서서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혼자 가도 되는 걸까? 망설임이 밀려왔다. 그때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정희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묵직했다. 돌아서서 걸을 때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공장 창문 밖으로 또 석양이 졌다. 정희는 기계 앞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다짐은 기도처럼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젠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으로 정희의 하루를 지탱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흘렀다. 정희는 순천의 작은 병원에서 일했다. 밤근무가 많았지만 괜찮았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싫지 않았다. 무엇보다 혼자였다. 그게 편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정희야, 집에 좀 와봐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정희는 다음 주말에 집으로 갔다. 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다. 정희야, 인사해라. 박철수 씨다. 공무원이고 성실한 사람이야. 어머니의 말투가 단호했다.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냐? 이 사람 괜찮다. 만나봐라. 엄마, 나는 아직 뭐가 있어. 여자가 혼자 늙으면 끝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야 했다. 박철수는 차를 홀짝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결혼은 그렇게 정해졌다. 정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준비 기간도 짧았다. 석 달 뒤 정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다. 신혼집은 순천 외곽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정희는 병원을 그만두고 집을 꾸렸다. 남편은 출근하고 정희는 집에 남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밥이 왜 이래? 짜. 남편의 첫마디였다. 정희는 국그릇을 내려다봤다. 간이 새 보이지 않았다. 다시 끓일게요. 에이, 됐어. 먹기 싫네. 남편은 숟가락을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먹었다. 목이 메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말은 거칠어졌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다. 정희는 현관에서 기다렸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쓰러졌다. 당신 괜찮아요? 시끄러워. 내버려둬. 정희는 이불을 덮어주려 했다. 남편이 손을 휘둘렀다. 정희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났다.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정희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팔을 담갔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다. 몇 달 뒤 정희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나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다. 기쁨도 놀라움도 없었다. 정희는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다를 거야. 이 아이에게는 사랑을 줄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화장실에서 피가 났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병원으로 급히 갔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산입니다. 안정을 취하셨어야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바빠서 못 가. 알아서 해.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혼자 퇴원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아이를 잃었어. 그래. 안 됐다. 네가 몸조리 잘못한 거 아니냐? 엄마. 참아라. 결혼이란 게 다 그런 거다.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며칠 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했다. 밥은? 차려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차려놨어? 다 식었잖아. 미안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다. 정희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낯선 사람 같았다. 밤에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아이를 잃은 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침이 와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밥을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정희는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공장에서 쓰던 것이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야간 간호학교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의 정희는 어디로 갔을까? 정희는 수첩을 꼭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직 어두웠지만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정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잘 살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졌다. 서울행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 정희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간호사 면허증. 그게 전부였다. 서울은 복잡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정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창문이 하나뿐인 좁은 방이었다. 짐을 풀고 바닥에 앉았다. 텅 빈 방.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 나 혼자다. 자유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일자리를 찾았다. 복지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면접을 보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정희는 다시 시작했다. 복지센터는 낡았지만 따뜻했다. 직원들은 친절했다. 센터장은 50대 여성으로 정희를 반갑게 맞았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여기는 서로 돕는 곳이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센터에서 작은 문학 강좌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정희는 복도를 지나다 강의실을 들여다봤다. 강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글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문학이에요. 정희는 문가에 서서 잠시 들었다. 뭔가 가슴이 울렸다. 강좌가 끝나고 강사가 복도로 나왔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수강생이세요? 아니요. 여기서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박영호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악수했다. 한정희예요. 다음 주에도 강의 있어요. 시간 되시면 들어보세요. 정희는 애매하게 웃었다. 글이라니. 자신과는 먼 세계 같았다. 하지만 다음 주 정희는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영호는 수강생들에게 수필을 쓰라고 했다. 주제는 기억 속 한 장면입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정희는 백지를 받아들었다.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무엇을 쓸까? 머릿속에 많은 장면이 스쳤다. 찬밥 그릇, 공장 창문, 병실 천장. 정희는 천천히 썼다. 겨울 새벽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찬밥을 먹었다. 글은 조금씩 이어졌다.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정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일주일 뒤 박영호가 수필을 돌려줬다.
정희의 글에는 빨간 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이미 한 편의 이야기예요. 계속 써보세요. 정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 처음이었다. 강의가 끝난 뒤 박영호가 말을 걸었다. 정희 씨, 차 한잔 하실래요?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박영호는 따뜻한 차를 권했다. 글 잘 쓰시더라고요. 진솔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글은 사람을 움직여요. 정희는 차를 홀짝였다. 박영호는 조용히 웃었다. 정희 씨, 힘든 시간 보내셨죠?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보여요. 상처가. 하지만 동시에 힘도 보여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또 차올랐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박영호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매주 강의에 참석했다. 글도 계속 썼다. 공장 이야기, 결혼 이야기, 유산 이야기. 쓸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글이 치유가 되었다. 박영호는 정희를 격려했다. 당신 글에는 세월의 힘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희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원룸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미래 이야기였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한정희로 살고 싶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어린 시절 우물가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오빠였다. 정희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정희의 손이 멈췄다. 전화기를 꽉 쥐었다. 지금 가볼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순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 가슴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다. 가방을 챙기며 정희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다. 그 다짐이 떨리지 않았다. 병실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 더 작아 보였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정희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와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약했지만 또렷했다. 정희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갔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심장이야. 늙으니 이것저것 다 고장나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한 손. 며칠 뒤 오빠들이 병원에 왔다. 큰 오빠는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며 나갔다. 작은 오빠는 복도에서 전화만 했다. 정희야, 네가 좀 있어줘. 우리는 일이 있어서. 큰 오빠의 말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정희는 매일 병원에 갔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침묵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니는 왜 왔냐? 엄마가 아프시니까요. 오빠들은? 바쁘대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다. 한숨이 길었다. 그래, 바쁘겠지.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다.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 고요해졌다. 정희는 간이 침대에 누워 어머니를 바라봤다. 산소호흡기에 불빛이 깜빡였다. 정희야. 네, 엄마. 미안하다. 정희는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니한테 못되게 굴었다. 딸이라고 차별했지.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문이 막혔다. 나도 딸이었거든. 네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 아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정희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다 이해해요, 엄마. 엄마도 힘들었던 거죠. 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다. 용서해 줄 수 있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용서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다. 어머니는 일주일 뒤 퇴원했다. 정희는 며칠 더 순천에 머물렀다.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약을 챙겼다.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말했다. 서울 가서 잘 살아라.
네 인생 살아. 정희는 놀라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고맙지. 네가 여기 와줘서. 정희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정희를 안았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다시 복지센터로 출근했다. 박영호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정희는 센터장을 찾아갔다. 센터장님, 상담사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센터장은 기뻐했다. 물론이죠. 정희 씨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정희는 교육을 받았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반년 뒤 정희는 복지센터 상담사가 되었다. 첫 상담자는 30대 여성이었다. 이혼 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정희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들죠?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가세요. 당신 속도로. 괜찮아요. 여성은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다. 정희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어느 봄날 정희는 복지센터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이 맑았다. 벚꽃이 흩날렸다. 정희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박영호가 옆에 섰다. 무슨 생각해요? 과거요. 그리고 미래. 어때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박영호도 웃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정희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다. 하얗고 부드러웠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정희의 얼굴에 빛이 스며들었다. 더 이상 찬밥을 먹던 소녀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딸도 아내도 아닌 한정희였다. 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오늘도 상담이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정희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나로서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봄은 깊어가고 정희의 삶에도 봄이 찾아와 있었다.